그래서 탐구 2등급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.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. 재수를 하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국영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사과탐에서 너무 안 나와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꽤 됩니다. 근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학계열만 따지면 한양대, 성균관대, 성강대급쯤 되면은 그 수학하고 가탐하고 합치면 75%가 넘는 학교들이 있어. 그래서 이름하여 탐구 2등급 프로젝트야. 국어, 영어, 수학만 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야. 그래서 학원에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푸시를 할 겁니다.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. 첫 번째, 탐구 설명회 지금 하고 있잖아. 이 설명회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목적은 한 두 달 하고 과목 변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야. 사실은 어떤 과목이든지 깔딱고개가 있습니다. 그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깔딱고개의 등급이 나타나는 게 되게 3등급 선입니다. 생원으로 얘기하면 유전 파트, 뭐 아니면 지구과학의 우주 파트, 화학으로 따지면 중화 반응이나 양적 관계 그런 문제에서 깔딱고개를 만나게 되지. 물리학은 역학 쪽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이들 공부를 할 때 깔딱고개가 되게 30에서 35점, 40점을 못 넘는 경우를 무조건 한 번은 막 부딪히게 돼요. 현역 때, 고3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점에서 이거 나랑 안 맞는 과목이지, 난 더 이상 여기에서 성적이 잘 안 올라?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한 석 달, 넉 달 공부하더니 또 과목을 바꿔.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과목 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으니까 나 딴 과목 해도 괜찮아. 이런 합리화를 합니다. 근데 재수할 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.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떤 과목을 택하든 뭐가 있다? 단점이 있어. 그렇기 때문에 6평 지나고 나서 선생님 저 과목 바꿀래요. 그러면 일단은 이게 데미지가 큰 겁니다. 수능 공부는 한 2개월, 3개월 프로그램이 아닌 거야. 실제로 수능 때 내가 탐구를 1, 2등급을 맡고 싶다면 긴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. 그 고비를 잘 넘어가게끔 도와주는 게 탐구 2등급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학원에서 탐구 매니저 선생님이 지정이 돼 있어. 탐구 매니저 선생님, 이제 전학부 선생님하고 나하고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거고, 그다음 두 번째, 독서 지문으로 보는 탐구라는 건 뭐냐면은 국어 독서 지문에 보면은 인문, 사회, 과학, 기술 이런 지문도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풀다 보면 이거는 물리 내용이 나오고 풀다 보면은 생명과학이 나오고 막 그래.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과목별로 2지문씩 한 달에 한 번 독서 지문으로 보면 과탐, 사탐을 할 겁니다. 생원, 지원, 불원, 화원하고 그 다음에 생균하고 사회문학 이렇게 6과목은 2지문씩 여러분들한테 한 달 한 번씩 제공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달의 탐구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. 저걸 서칭을 해보니까 지원, 불원, 이제 화원, 그리고 사회문화하고 생균에 나오는 주요 개념, 예를 들어서 아노미를 사회문화에서 그렇지, 아노미에 대한 얘기, 그리고 생명과학에서는 생물의 특성, 이런 식으로 주요 과목을 OX 퀴즈를 낼 겁니다. 한 달에 한 번씩. 그러니까 과목 진도 나가는 데서 퀴즈를 내서 잘 맞추나 못 맞추나 요거를 테스팅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무한반복이라는 게 있어요. 여러분들 상담실에 가면 상담실장이 많대.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을 하는데 생명과학에서 유전 파트 문제를 정답률 70%라면 쉬운 거야, 어려운 거야? 좀 쉬운 거겠지. 근데 이런 거 한 20문제 뽑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우리가 6월 때 모의고사 성적을 공개합니다. 작년에 어떻게 하냐면 1, 2등급은 이름으로 공표를 했고 나머지 등급은 한 번으로 공개를 했어.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동기부여인데 일단은 성적이 공개돼야 4등급 이하 관리가 들어가거든.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탐구 오답노트를 쓰게 하는데 특히 4등급 이하는 의무적으로 그걸 거둘 겁니다. 그 다음에 탐구 3+1이라는 게 있습니다. 선생님이 보통 3시간 정도
이제 과탐, 사탐 수업을 진행을 하실 텐데 4등급 이하를 위해서 보충 수업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질문을 받으시거나 그리고 상담을 하시게 될 경우 플러스 1한 T를 더 드립니다. 4등급 이하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평, 9평 수능 대비 기출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푸는 게 실행이 될 겁니다. 6평 대비는 5월, 9평 대비는 8월, 수능 대비는 10월이 될 겁니다. 주말에 6시 30분에 1시간 동안 기출 문제를 2과목을 시간 재고 푸는 훈련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6평 대비, 9평 대비, 수능 대비를 위해서 복습 특강이 들어갈 겁니다. 복습 특강, 원샷 특강이라고 해서 그것도 5월달, 8월달 수능 직전 이렇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유전, 역학 이렇게 취약 단원을 가지고 원샷, 즉 3-4시간 이렇게 복습 특강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. 3월달 탐구 프로젝트, 그 다음에 4월달, 이제 5월달쯤 가면은 그 6평 대비 기출 모의고사를 언제 연습을 할 거다라는 일정을 잡아놨어요. 그 다음에 원샷 특강 일정도 잡아놨죠. 5월달에 이런 식으로 탐구 로드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6월달, 그 다음에 7월달 이렇게 통달에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. 독서 지문으로 공부하는 과탐과 사탐, 7월에 탐구 개념,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이제 제공해 준다. 그 다음에 8월달 가면은 9평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. 이제 9평 대비 이제 8월 11일, 8월 19일, 8월 20일 뭘 할 거다? 이제 9평 대비 주말에 기출을 시간 재고 푸는 훈련을 할 거다라는 일정을 잡아놓은 겁니다. 잡아놨고 그 다음에 9평 대비 원샷 특강이 또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직전에도 1차, 2차, 3차, 4차, 5차까지 시간 재고 푸는 훈련 일정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4등급 이하는 리뷰지 제출해야 되고 각 학생들은 탐구 매니저 선생님이나 과탐 선생님, 사탐 선생님하고 상담 들어가는 스케줄을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제 이 탐구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. 이게 밸런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국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탐구도 공부.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정시에서 반영 영향력은 일단은 수학이고 국어고 그다음에 탐구입니다.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은 되게 과외도 해보고 학원도 다녀보고 산전수전 겪어보서 뭔가 느낌을 빨리 알아채는 면이 있어요. 탐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. 느낌이 느려. 막연해. 여러분들이 1학기 때서부터 탐구에 대해서 좀 더 밸런스를 맞춰서 시간 할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학습 전략에 활용하시길 바라고 본인이 선택한 걸 바꾸라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것의 장단점이 뭐고 실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났을 때 입시 전략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안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. 이 사실을 몇 개월 지나서 알고 나면 울고불고 화장실 가서 웁니다. 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게 돼요. 미리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일부러 오픈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. 확실히 안 되는 건 뭐냐? 확통하는 사람이 이과로 지원하는 거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사탐 하나, 과탐 하나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 유리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올해 사탐하시는 학생들은 조금 더 빡세게 해주셔야 돼요. 올해하고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깊은 게 이제 다 맞거나 한 개 틀리거나 했을 때 1등급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사탐에서 노후하다는 거. 그리고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서 일단 제일 흔한 게 변환 표준 점수니까 그 100분위가 자칫 잘못하면 100이 안 나왔을 때를 예상하면서 점수 계산을 조금 해주시는 게 현명하실 거다라는 상대적으로 극상위권에서 특과목 선택자들이 또는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 과목별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. 그리고 특히 공학계열은 예상하셔야 되는 게 올해 의대가 2000명이 확정이 되는 순간 100분위는
최소 1.5점에서 2점 정도는 영향을 줄 겁니다. 왜냐냐, 스카이급에서 공학계열, 서울대, 연대, 고대 내가 생각하는 40%에서 50% 정도는 반수를 할 겁니다. 그랬을 때 백분위는 한 2점 정도는 다운될 걸 예상하고, 그러면 도미노 현상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져? 그 밑에 서성안이나 주경예시 공학계열 라인도 역시 점수가 약간씩 다운될 겁니다. 올해는 좀 빡세게 공부하면 이과 공학계열은 대학 가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할 거예요. 왜냐하면 문이 넓어지니까 2,000명이 훅 생기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하시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